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보세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말했어요. 클래리티 액트가 4월 안에 통과될 확률은 80%예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말했어요. 나쁜 법안보다는 법안이 없는 게 낫다. 그리고 1월에 지지를 철회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어요. 은행업계가 방향제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세 사람이 같은 법안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명은 4월 통과를 확신하고, 한 명은 반대하고, 한 명은 은행들을 비판해요. XRP가 디지털 상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늘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코인포럼입니다. 먼저 이 법안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클래리티 액트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 에셋 마켓 클래리티 액트예요.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기관이 규제할지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SEC가 담당하는 증권인지 CFTC가 담당하는 상품인지를 명확히 가르는 거예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XRP는 공식적으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5년 동안 XRP는 SEC 소송을 받았어요. 소송은 끝났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지위가 아직 없어요.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그 불확실성이 법률로 완전히 해소돼요. 미국 은행들이 XRP를 채택할 때 법적 부담이 사라져요. 기관 ODL 채택이 자동으로 열려요. 블랙록 같은 곳이 XRP ETF를 신청하는 문도 열려요. 이 하나의 법안이 XRP의 미래 방향을 결정해요. 법안이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히 짚을게요. 클래리티 액트는 2025년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했어요. 찬성 294표, 반대 134표예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찬성이 나온 초당적 법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원에서 멈춰 있어요. 올해 1월 15일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 심의가 예정됐다가 갑자기 연기됐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조항 때문이에요. 이게 이 법안의 핵심 충돌 지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이자 조항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법안 초안에는 크립토 플랫폼이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요. 은행 업계가 요구한 조항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USDC나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면요.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닫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미국 은행협회 회장 롭 니콜스는 이걸 사실상 규제되지 않은 은행 예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위협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을 법안에 넣는 걸 강하게 밀고 있어요. 그런데 크립토 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혁신을 막는 조항이에요. 이 충돌이 지금 법안을 막고 있는 핵심 이유예요. 1월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법안 지지를 공개적으로 철회했어요. 나쁜 법안보다는 법안이 없는 게 낫다고 직접 말했어요. 암스트롱이 문제 삼은 건 스테이블 코인 이자 조항만이 아니에요. 토큰화 주식 금지 조항, 디파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 CFTC가 아닌 SEC로의 권한 이동 등이에요.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크립토 거래소예요. 그 CEO가 반대했다는 건 크립토 업계 안에서도 이 법안에 이견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법안 통과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리플은 달랐어요. 갈링하우스는 완벽하지 않아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업계는 지금 당장 명확성이 필요하다고요. 같은 업계인데 리플과 코인베이스가 반대 방향을 보고 있어요. 갈링하우스가 왜 80%를 말하는지 설명드릴게요. 2026년 2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클래리티 액트가 4월 안에 통과될 확률은 80%예요. 이 숫자의 근거가 뭐냐면요. 첫 번째, 백악관이 3월 1일을 스테이블 코인 조항 타협 마감 시한으로 설정했어요. 행정부가 직접 압박을 넣은 거예요.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어요. 네 번째, 상원 의원들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 조항 타협안을 협상 중이에요. 정적 잔액에 대한 이자는 금지하되 활동 기반 인센티브는 허용하는 방향이에요. 갈링하우스는 이 타협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80%예요. 지금 행정부가 왜 이 법안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 업계가 스테이블 코인 이자 조항을 이용해서 크립토 업계를 방향제적으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상원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예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면 중소기업과 농업, 부동산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은행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응했어요. 예금 변동이 없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어요. 행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밀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크립토를 미국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미국이 글로벌 크립토 규제의 표준을 먼저 세우는 나라가 돼요. 그게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전략과 맞아요. 균형 있게 봐야 해요. 갈링하우스가 80%라고 했지만 통과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리스크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원 플로어 시간이 부족해요. 상원은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이란 전쟁 관련 이슈, 유권자 아이디 법안 등 다른 우선순위들과 경쟁해야 해요.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이자 타협
타협이 아직 안 됐어요. 3월 1일 백악관 마감을 넘겼어요. 아직도 협상 중이에요. 세 번째, 코인베이스의 이탈이 업계 연대를 약화시켰어요. 상원 의원들 입장에서 업계 안에서도 이견이 있으면 밀기가 어려워요. 네 번째, 민주당 일부가 트럼프 크립토 이해 충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트럼프 개인의 크립토 이익과 법안을 연결하는 논쟁이에요. 이 네 가지가 법안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리스크예요. 이 타임라인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미국 중간선거는 2026년 11월이에요. 의원들은 보통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 캠페인에 집중해요. 그렇게 되면 논란이 많은 법안을 상원 플로어에 올리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인 마감은 2026년 5월부터 6월이에요. 4월까지 마크업 심의가 열리고 5월부터 6월 안에 표결이 나와야 해요. 이 창이 닫히면 클래리티 액트는 다음 의회 회기로 넘어가요. 그러면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요. 갈링하우스가 4월을 특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4월 안에 상원 마크업이 열려야 5, 6월 표결 일정이 맞아요.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예측 시장 데이터가 있어요. 폴리마켓은 실제 돈을 걸고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플랫폼이에요. 클래리티 액트가 2026년 안에 서명될 확률이 현재 72%예요. 일주일 전에는 60%였어요. 12%포인트가 단기간에 올랐어요. 이건 갈링하우스의 80%보다는 낮아요. 그런데 방향은 같아요.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측 시장은 뉴스와 여론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요. 상원 협상이 진전될수록 이 숫자가 더 올라갈 거예요. 반대로 협상이 깨지면 급락할 거예요. 이 숫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법안 진행 상황을 보는 좋은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XRP가 연방법에서 공식적으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돼요. 첫 번째 효과, SEC의 XRP에 대한 규제 권한이 완전히 없어져요. 소송이 끝났어도 남아있던 법적 불확실성이 법률로 완전히 해소돼요. 두 번째 효과, 미국 은행들이 XRP를 채택할 때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사라져요. BNY 멜론, 피델리티, 시티 같은 기관들이 이미 포지셔닝 중인데 법적 명확성이 생기면 실제 채택이 빨라져요. 세 번째 효과, 블랙록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가 XRP ETF를 공식 신청할 수 있는 문이 열려요. 현재 XRP ETF AUM은 14억 4천만 달러예요. 블랙록이 들어오면 이 숫자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번째 효과, NDA로 숨겨진 파트너십들이 공개될 수 있어요. 갈링하우스는 법적 명확성이 생기면 파트너십 발표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했어요. 통과 못할 경우를 솔직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대안, OCC 은행 헌장이에요. 리플은 이미 OCC로부터 조건부 국립 신탁은행 인가를 받았어요. 서클, 코인베이스도 OCC 인가를 추진 중이에요. 클래리티 액트 없이도 OCC 인가를 통해 연방 금융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대안, SEC와 CFTC의 공동 프로젝트예요. 두 기관이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이름으로 입법 없이도 규제 조율을 시작했어요. 법률이 아니라 기관 규칙으로 일부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 대안, 연준 마스터 어카운트예요. 클래리티 액트와 별개로 리플의 연준 마스터 어카운트 신청이 진행 중이에요. 이게 승인되면 클래리티 액트 없이도 리플은 연방금융 인프라 안에 들어가요. 중요한 건 하나예요.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 못해도 리플은 멈추지 않아요.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은 XRP 글로벌 거래량의 33%를 차지해요. 그런데 XRP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클래리티 액트는 미국 법안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은 전 세계 XRP 시장에 미쳐요. 통과되면 미국 기관들이 XRP를 사기 시작해요. 기관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오르면은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직접 영향이 와요.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가격이 안 오른다고 지쳐 있어요. 하지만 클래리티 액트는 그 가격이 왜 지금 1달러 50센트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법안 하나가 XRP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지금 협상 중이에요. 통과 시 가격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릴게요. 프라임XBT 선임 시장 분석가 요나탄 란디는 말했어요. 시장이 바닥을 찾고 위험 선호 심리가 돌아오면 XRP는 2025년 사이클 고점인 3달러 구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스탠다드 차타드 애널리스트는 더 강하게 봐요. ETF 채택, 규제 명확성, 기관 참여를 전제로 7달러부터 8달러까지 목표가를 제시했어요. 디스루프션 뱅킹 분석에 따르면 클래리티 액트 통과 플러스 연준 마스터 어카운트 승인이 동시에 일어나면 15달러부터 30달러까지 시나리오도 논의 가능하다고 해요. 이건 가정이에요.
확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석가들이 보는 방향성은 하나예요.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 법적 지위를 얻는 순간 지금의 가격은 현재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클래리티 액트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갈링하우스가 80%라고 해도 코인베이스 CEO가 반대했어도 트럼프가 은행들을 비판했어도 아직 법안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XRP를 둘러싼 모든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져요. 은행들이 들어와요. 기관들이 들어와요. 블랙록이 들어와요. 그 순간을 지금 앞에 두고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할게요. 클래리티 액트는 2025년 7월 하원 294대 134로 통과, 현재 상원에서 교착 중이에요. 교착 이유, 스테이블 코인 이자 조항, 은행 대 크립토 업계 충돌이에요. 갈링하우스 80%, 폴리마켓 72%로 통과 가능성이 올라가는 중이에요. 코인베이스 CEO 암스트롱은 지지 철회, 리플은 통과 지지로 업계 분열이에요. 트럼프 베센트 행정부가 직접 압박 중이에요. 실질 마감 2026년 5월부터 6월까지 중간 선거 전이에요. 통과 시 XRP 디지털 상품 분류, 기관 채택 자동 개방이에요. 통과 못해도 OCC인가, 프로젝트 크립토, 연준 마스터 어카운트 대안이 있어요.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들이에요. 첫 번째,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 심의 일정 발표예요. 이게 언제 잡히느냐가 4월 통과 가능 여부를 결정해요.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이자 타협안 최종 문구예요. 은행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구가 나오면 법안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 폴리마켓 수치 변화예요. 현재 72%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협상 진전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요. 네 번째, 코인베이스의 입장 변화예요. 암스트롱이 다시 지지 선언을 하면 업계 연대가 회복됐다는 신호예요. 3월 18일 기준으로 XRP가 서 있는 위치를 큰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법적 소송은 끝났어요. 기관들은 ETF로 들어오고 있어요. XRPL 온체인 거래는 300만 건이에요. 골드만삭스가 최대 XRP ETF 보유자예요. 마스터카드가 200개국 결제망에 XRP를 연결했어요. 호주 정부가 XRPL을 공식 결제 인프라로 인정했어요. 이 모든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 연방법에서 XRP의 지위는 아직 그레이 존이에요. 클래리티 액트는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그 퍼즐 조각이 지금 협상 테이블 위에 있어요. 오늘은 클래리티 액트 현재 교착 상태의 이유, 갈링하우스 80%대 암스트롱 반대의 진짜 의미, 통과 시 XRP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통과 못할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설명드렸어요. 코인포럼 텔레그램에서 상원 마크업 심의 일정 속보, 폴리마켓 수치 변화 업데이트, 스테이블 코인 타협안 최종 문구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링크로 무료 참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코인포럼이었습니다.